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장 끝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5%에서 6% 정도 넘나드는 강세를 보였는데 종가는 한 4%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거. 미래가치 어디서 만들어요? 미국에서. 그럼 미국에서 어떤 모멘텀이 또 나왔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메타 원전 계약 체결 소식에 9만 원 돌파. 메타는 어디예요? 데이터 센터를 아주 활발하게 짓고 있는 기업이죠. 페이스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25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내용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 시장의 시세는.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 한전기술, BHI 여기까지입니다. 다 뭐예요? 원전입니다. 근데 다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4월, 5월, 4월, 5월, 4월, 5월, 4월, 5월, 6월까지 치면 6월달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한 3배 이상의 시세.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BHI도 마찬가지. 근데 아직까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갈 때 언제 가냐? 이렇게 떨어질 때 왜 떨어지냐? 좋아진다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건 오케이.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 가격 높아지니까 시가총액 높아지죠. 밸류에이션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실적 확인 과정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 즉 실적 확인 과정이 나올 때까지 기간 조정을 보내는 거,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세가 나오는 그 첫 번째 구간은 어디예요? 신고가부터. 이 부분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을 주력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보면 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급등, 신고가 급등, 신고가 또 시작 중. 결과는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올려보면 151%, 또 올려보면 117%. 근데 아직까지 매매하고 있다.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게 가는 놈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면서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런 쪽으로 매매를 키워갈 수 있어요.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원전하고 안 올라간 다른 거 싸 보이는 거 하고 이런 게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분산 투자는 원전이 주도주야. 그럼 원전 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하고 현대건설도 하고 이렇게 키워가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삼성전자 신고가죠. 하이닉스 신고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도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신고가, 반등 확인 과정부터. 결과는 어때요? 5월, 6월 13%, 그리고 9월, 11월 54%, 그리고 1월 달에 매매를 했는데 36%. 며칠 안 걸렸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강한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 그럼 하이닉스는 매매를 안 했느냐? 하이닉스.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구간이죠? 34%.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 터진다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수 페타시스.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76%.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렇게 미국 메타 원전 계약 체결 소식에 9만 원 돌파. 이러면서 결과는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5.4%, 현대건설 13%, 종가는 20% 전후에서 마감이 됐죠. 근데 이러면서 뭐가 나왔느냐? 자, 보세요. 어떤 종목군들이 갔는지 봐야겠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거 보자고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24, 25년도 3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거든. 근데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떨어져야지. 근데 우리가 이것만 포기하면 됩니다. 최고가에 매도하려는 거 이것만 포기해도 된다고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도 어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말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때요? 5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몇 배입니까 이거? 40배.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조정 구간 있고 지금은 다시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때요?
메타 모멘텀이 나왔고 당연히 미국에서 나왔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강세 구간, 현대건설 폭등. 이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잖아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 어떤 부분에 갖다 붙여도 모두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요. 그럼 선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네, 기관이 들어오네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언제 꺾일 거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메모리 반도체 폭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 기업들이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뭐를? 메모리 반도체를. 어디에 들어가?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했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일렉트릭도 월봉으로 보잖아요. 23, 24, 25, 26년 5만 원도 안 되던 주가가 1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나옵니다. 안 꺾여요. 무슨 얘기냐? 이건 뭐냐? 변압기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압기가 지금 미국에 깔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깔리면 어떻게 돼요? 원전 쪽으로 당연히 확장시킬 수밖에 없죠.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1월 12일 날. 너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메타가 수주를 먼저 낼 겁니다. 이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만큼 올랐으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잖아요. 이 정도 내린 거? 아니 당연히 이격 조정 있어야 된다고요.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수렴한 이후에 다시 상승세.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언제 좋아지느냐? 한참 걸리겠죠.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수주가 들어오고 그 수주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5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럼 5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냐? 그러진 않죠. 길면 2에서 3년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고 엄청나게 큰 하락 구간이 그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나오느냐? 수주 소식이 계속 쏟아지겠죠. 원전이 뭐 6개월, 1년 하면 짓는 것도 아니고 실적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5년에서 10년 걸릴 건데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5년, 10년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2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수주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을 때 주가는 이미 87,000원대 이 가격대가 아닐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떨어져야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떨어질 것 같았으면 벌써 떨어졌다. 이것도 안 나왔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게 나왔다는 건 그 전에 조정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왔다는 건 이 조정은 너무 당연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시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 자, 실전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모두 어디서 나와요? 신고가 이후에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제가 계속 1월달 들어서도 12월달에도 계속 매수 구간을 잡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수익을 이렇게 188%씩 이렇게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 구간을 잡는 이유가 가격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제가 메타에서 먼저 수주가 나올 겁니다.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고요. 가격을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주식시장에서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어요. 주식시장은 모두 이틀 안에서 돌아가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보다 먼저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 가격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체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월 9일 날까지도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3%대까지 높여잡아라. 그냥 사라는 겁니다. 실시간 타점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팔아라. 떨어지는 거 보고 팔잖아요. 이렇게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이래요. 시장에 대한 주도주 파악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시장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왜? 원전,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렇게 가니까 합치면 AI 이렇게 가니까 그럼 밑에 보면 순환매 종목군 기존 주도주만 시세가 나오고 있다.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4% 상승 마감, 관련주 현대건설 상승 마감, 20% 폭등 두 종목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반도체 강세는 AI 때문이고 원전 강세도 AI 때문이다. 모멘텀이 같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타점은 모두 주도 섹터 안에서 나오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조선, 원전,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서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뭐 금요일 날에 나왔었던 내용 요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내용 보면 어때요? 매도했죠? 떨어졌죠? 결과 250% 이렇게 나온다고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온 겁니다. 가격대가 언제부터 시세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쭉 올려서 보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클로봇 보합권 시장가 몽땅 팔아라. 팔았죠? 결과 170%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쭉 보면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아라. 올릭스도 어때요? 56%의 수익 구간.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갑니다. 여기도 신고가 만들고 쉬었다가 갑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요. 근데 확인 과정, 돌파 과정에서 시세가 지속된다는 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려보시면 한미반도체도 있죠. 한미반도체를 보더라도 한미반도체 보세요. 매수, 매도 한 달 반 뒤에 반등 확인 매수 딱 한 3, 4일 걸렸어요. 결과 36%, 54% 수익 구간. 이런 내용들을 가격으로만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